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공헌 활동.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사회공헌의 이 유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공헌 클래스에서 우리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의 유형들을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중에 크게 바로 이번 시간에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 그리고 개인의 사회적 공헌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고, 이러한 사회적 공헌 활동이 우리 사회공헌 클래스에서 살펴볼 때 과연 최근에 어떤 추세, 어떤 트렌드에 있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미국 서부에 있는 대표적인 사립대학, 스탠퍼드 대학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스탠퍼드 대학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한 릴랜드 스탠퍼드 부부가 설립한 미국의 유명 서부를 대표하는 사립대학입니다. 이 스탠퍼드 대학을 설립하는 데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요. 바로 이 릴랜드 스탠퍼드의 외아들이 만 16살에 이 장티푸스로 사망을 하면서 이 스탠퍼드 부부는 그동안 본인이 이 퍼시픽 이 철도 회사를 통해서 벌어들였던 굉장히 많은 돈을 바로 캘리포니아 청년들을 모두 우리의 자녀로 삼겠다라는 의지로 대학을 세우고, 이 대학을 집중적으로 양육해서 인재들을, 즉 서부를 개발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워내는 걸로 학교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스탠퍼드 대학은 학교 설립 30여 년 동안 등록금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로, 말 그대로 기부로만 운영이 될 정도로 가난한 청년들한테는 정말로 꿈을 선사하는, 그래서 서부 개척의 동력이 됐었던 아주 중요한 사립대학으로 발전을 했고, 특히 동부의 소위 말하는 아이브리그 주요 이 사립대학에 비해서 많은 인재들이 서부로 이동을 해서 서부에서 아주 훌륭한 이 다음 세계 20세기와 21세기를 이끌어낼 인재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1960년대 이후에 소위 말하는 이 전자기술, 각종 IT 기술들이 점점 발전을 하고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서 IT 기술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야후의 설립자라든가 아니면은 이 AMD라든가 아주 다양한 기업의 이 창립자들이 이 스탠퍼드 대학 주변에서 이 창업을 하고 이 IT 기술을 발전해 나갔으며, 이러한 스탠퍼드 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미국의 아주 강력한 이 IT 강국, 즉 실리콘밸리를 조성하는데 토대가 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한 개인의 후원과 한 개인의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이 미국 사회를 넘어 우리 글로벌 전 인류가 이 IT 기술에 영향을 받고 IT 기술로 인해서 아주 평생 아주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를 이끌어냈다는 데에서 이 사회공헌 활동이 아주 중요한 이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이 기업이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공헌 활동의 목적과 의의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기업은 어떠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졌지만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더 큰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행동으로서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사회 공헌 활동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이 기반이 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환경을 보호한다라든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점점 교육과 문화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각종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기업의 이윤만이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기업과 사회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모멘텀, 동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바로 기업의 비전과 전략에 맞춰서 사회공헌 활동도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계속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이루어 나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 이미지나 아니면 그 기업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도 점점 나아지고 제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로서 소비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사회 활동들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ESG 경영, 즉 환경, 사회, 그리고 이러한 지배 구조를 연계해서 장기적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이 매우 중요하고 주된 목적으로서 현재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업에게는 아주 다양한 장점들, 다양한 이익들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앞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브랜드 이미지나 신뢰도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 가능하겠고요. 기업과 지역사회의 동반 성장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바로 사회공헌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장기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기업은 어떻게 보면 기업을 운영하는 임원진과 함께 이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원, 이 직원들이 함께 이 임직원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사회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그 사회 구성원으로 속해 있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기업의 구성원으로 속해 있는 직원들에게는 직원의 사기와 이 기업에 대한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보고서는 내가 속해 있는 이 기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기업에 대한 애정이나 만족도, 충성도 등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SG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이 ESG 경영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모색한다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기업의 이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은 확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업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전반적인 구성원, 더 나아가서 대외적으로는 ESG 경영까지 그 기업 운영의 투명도와 이 기업 운영의 윤리성과 이 신뢰도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기업의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직접 기업이 또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은 아주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공정무역과 같이 바로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공정무역을 지향해야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그리고 그 기업도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모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 공정무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아주 다양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이러한 이 관행무역의 공급망에 그동안 의존했다고 그러면은 최근에는 공정무역의 공급망을 통해서 윤리적인 경영이라든가 거기에 일하게 되는 노동자들 그리고 직접 생산자들에 대한 이유를 맞춰줄 수 있고 이 강제노역을 금지한다라든가 어떤 성적 이 인종적인 차별성을 극복을 하고 이 개인의 인권과 그리고 이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많은 부가가치가 생산자와 직접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공급망 확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에 즉 커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기업의 이 사회적 공헌 활동이 항상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만약에 기업이 이윤 추구의 본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 사회공헌 활동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오히려 위축시키는, 즉 상당히 재정적으로 이 투자가 필요함에 따라서 결국은 이러한 재정 지원을 끊게 되는 이러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또 사회공헌 활동을 기업의 홍보나 마케팅으로만 활용을 하면은 오히려 이미지 세탁을 한다라는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공헌 활동이 단순하게 뭐 연말에 이웃돕기라든가 아니면 한 시즌에만 벌어지게 되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었던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오히려 반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나치게 사회공헌 활동에 기업이 집중을 하게 되면은 기업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핵심적인 사업과 핵심적인 경영 효율성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의 이윤 추구와 함께 동시에 사회를 지속 가능 발전하게 한다라는 이 두 개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지만 자전거가 앞으로 잘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은 아주 단기적으로 또는 어떠한 객관적으로 측정 평가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회공헌 활동을 해야지만 이러한 각종 단점들을 극복하고 기업 자체로도 그리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개인의 사회적 공헌 활동도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 어떠한 이 자본,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노력, 관심 이러한 것들을 직접 자신의 일부분을 할애해서 또는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서 나눠서 직접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어떠한 이 가치를 이 금전적인 가치라든가 아니면 수량적인 가치를 떠나 가지고 그 의미 자체, 그 활동 자체가 아주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보겠습니다. 즉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봉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환경보호에 좀 더 관심을 가진다라든지 교육이나 문화 지원을 통해서 사회발전 활동에 직접 개인이 참여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될 뿐더러 사회 발전에 있어서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을 돕고 좀 더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동참을 하고 직접적으로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사회 내에 나눔과 연대를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개인의 사회공헌 활동은 즉 개인의 성장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즉 봉사활동 경험이라든가 아니면은 사회적 약자, 어떠한 교육 지원 이러한 직접적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에게 있어서는 리더십 향상이라든가 공감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 이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케이스에 맞춰서 본인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게 단순하게 이 기업이 그동안 어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 발전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 역시도 단순하게 기부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직접 본인이 참여하고 직접 본인이 행동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작은 개인의 실천들이 모아져서 앞서 얘기했었던 ESG 경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SDG 달성과 같이 우리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활동으로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개인의 활동은 어떻게 보면 작고 미약할 수가 있지만 이런 개인의 활동들이 이 점점 모여서 어떠한 이 해양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스킨스쿠버 동호회 학생들과 이러한 스킨스쿠버 동호회 사람들이 함께 봉사활동을 한다라든지 또 이제는 플러깅처럼 이 산책과 봉사활동을 함께 합쳐서 우리가 이 사회공헌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한다라든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의 사회공헌 활동은 점점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 해결을 직접 개인이 참여하고 활동함으로써 얻게 되는 많은 장점들과 이익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러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 개인이 빈곤이나 환경,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직접적으로 자기가 참여하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 자체가 이 사회공헌 활동의 아주 중요한 장점이면서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성장에 이러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리더십, 협업 능력, 공감력 향상, 문제 해결 능력, 이러한 것들은 다양한 자기 개발 활동으로서 확대될 수 있으며, 결국 이것은 개인의 역량과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것도 바로 개인의 사회공헌 활동의 아주 중요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개인은 그 힘이 작고 미약하지만 이들 개인이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거나 이 우리 사회가 속해 있는 우리 지역사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서로 연대하고 서로 연결할 수 있다면은 이거를 통해서 바로 공동체 간의 견대감을 함께 경험할 수가 있고, 이는 앞으로 우리가 대학생회 같은 경우에 사회에 나가서 또 사회 활동을 하면서 취업에서는 자기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 같은 동종업계의 그 기업들 간에 더 나가서 국가 단위로 있게 되면은 국가와 국가 단위 간에 서로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점점 확장되어 나가고 좀 더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작은 실천이 사실 하나하나는 이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전반적인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직접 여러분들이 체감을 한다면 그것 자체로서도 아주 중요한 성취감과 중요한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활동하고 더 나아가서 개인 간의 갈등이 생겼었을 때 이러한 개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했었던 각종 사회공헌 활동들은 봉사활동을 포함으로 해서 다양한 여러분들의 이 경력 개발이나 이 커리어 개발에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결국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사회적 가치가 향상된다라는 것, 이거에 대한 이해도 점점 증진되어 취업이나 여러분들 개인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어두운 거리나 아니면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이러한 담벼락에 많은 학생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또는 친구들 간에 함께 연합하고 동아리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종종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빈 공간에 담벼락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벽화를 그려서 정서적으로 안정만 시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이러한 활동이 점점 더 점점 더 지역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학술적으로 분석을 해봤었을 때에도 아주 이 지역사회 내의 범죄율을 감소시킨다라든가 이 지역에 대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작용과 함께 사회적인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것을 이제는 많은 곳곳에서의 각종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개인의 사회 공헌 활동에 있어서도 사실 유의해야 될 몇몇 단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학생이라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학업을 집중을 해야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졸업한 이후에는 각자 맡은 일에 대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업이든 일이든 본인의 주 업무가 있는데 여기에 사회공헌 활동이 함께 병행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 본인의 본업, 즉 개인에게 있어서 제한되어 있는 한정되어 있는 시간과 노력을 함께 사회공헌 활동에 공유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인 참여가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시간과 노력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본업인 학업이나 일에 지장을 받지 않는 선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개인 차원에서 참여할 것을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한편 일부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회공헌 활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 개인이나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깊이 있는 기여 활동이나 거기에 아주 내실이 있는 참여가 사실 어려울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면은 개인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그 사전 준비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인 역량을 좀 더 향상시키고 관련되어 있는
배경 지식을 좀 더 많이 연구를 해서 그 이후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도 일회성으로 끝날 만한 사회공헌 활동은 가급적 지양하고 좀 더 지속적인 참여, 그래서 단기적인 활동으로만 일어났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키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개인,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칠 수 있는 긍정적인 그 영향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즉 지속적인 활동이 사회공헌 활동으로 연계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개인은 아무래도 제한되어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각자 생업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 이 가치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이러한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개인의 단위가 하나하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 전체로 봤었을 때 비해서 이 시간적인 측면, 금전적인 측면, 여러분의 노력적인 측면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사회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개인들이 그리고 좀 더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기견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덜컥 유기견을 직접 입양을 했다가도 이 유기견이 제일 애초에 생각했었던, 즉 아주 작고 어린 강아지 때만 생각을 했다가 조금 이 유기견이 크고 난 다음에 개인에게 있어서 금전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아니면 개인의 관심적으로든 간에 한계에 부딪혔을 경우에 오히려 이 입양했었던 유기견을 파양하는 과정에서 개인도 그리고 유기견도 굉장히 큰 심리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종종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를 하겠다면, 내가 유기견을 직접 입양을 해서 키우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정말 그 유기견의 이 임종까지 함께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주 굳은 마음을 가지고 개인의 시간과 금전과 노력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사회공헌 활동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사회공헌 활동의 추세는 점점 더 지속 가능한 그리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과거에는 어떤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부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다면 최근에는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문화활동, 각종 사회적인 이 경제적인 가치 창출이 무궁무진한 벤처, 이렇게 아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점점 사회공헌 대상이 확장되고 있는 이러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우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 이미지 전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효율성까지, 매출 증대까지 연계를 해서 사회공헌 활동이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영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기업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각종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경영 전략과 함께 결합되는 이러한 추세도 요즘 보이고 있습니다. ES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업이나 국가 단위에서 직접 지속 경영에 대한 이 전폭적인 지지와 이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제도들이 현재 계속해서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ESG와 연계된 사회공헌이 기업 운영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로 앞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SDG 같은 경우에는 유엔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기업, 국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각종 사회공헌 활동에 긴밀하게 연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항상 염두에 두고 각종 사회공헌 활동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사회공헌 활동의 다양한 주체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나 각종 복지기관들 그리고 정부와 같은 이 사회공헌 활동의 주체들이 ESG 실현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하고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일반 기업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동아리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그리고 좀 더 많은 대상과 좀 더 많은 같이 이 실현을 하기 위한 방향으로 점점 확대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부, 기업,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 잠재력들이 각종 사회공헌 활동으로 표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사회공헌 활동의 각종 유형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사례는 바로 2007년에 있었던 태안 기름 유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교과서나 아니면 각종 자료를 통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이 삼성 허베이 스트리트 호에서 유출됐었던 기름이 이 서해안에 있는 양식장을 비롯해서 각종 해안들을 완전히 기름 범벅으로 만들었었습니다. 이때 정부와 군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각종 자연 환경을 회복시키는데 10년 이상, 오히려 그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됐지만 국민들 개인이 수없이 자신의 시간과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포기해 가면서 자원봉사활동, 사회공헌 활동에 직접 참여를 했고, 그 결과 연인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접 태안 현장으로 달려가서 이 주말을 내내 희생을 해가면서, 그리고 이 독한 기름 냄새를 마스크와 헌옷으로 닦아가면서 태안 해안가와 이 서해 바다를 살려냈습니다. 그 결과 10년이 넘게, 어쩌면은 그 이상이 걸릴지도 모른다, 영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이상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했었던 이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은 실제 만 1년이 지나서는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결국 완전히 양식장과 새로 우리가 이 자연 환경을 직접 향유할 수 있는 관광지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채 3년이 걸리지 않게 이 태안 지역이 모두 다 원상 회복을 할 수 있는 아주 역사적인 기적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이 기록들은 그 태안 기름 유출 사건에 있었던 이 발생 단계에서부터 최근에 이 회복 단계까지가 모두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2012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까지 아주 역사적인 사건으로 자리 남았으며, 이 과정에는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수없이 많은 개인과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봤었던 사회공헌 활동, 앞으로 더 많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의 유형들 중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